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이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배울 게 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배울 거는 공간 연장의 대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시간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속격도 있고 이제 역격도 있고 대격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부 다 뭐였냐?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미쳤죠? 예, 예. 대격도 있는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대격의 경우에는 시간이 시간 지속이었어요. 어떤 행동이 어느 정도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그 대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공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속격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의미에서 뭐였어요? 멀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속격이면은 주로부터 분리되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멀어지는 거를 속격으로 나타냈고 역격은 뭐였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였죠. 그럼 이제 대격은 뭐였냐? 거기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공간을 이제 대격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제 공간의 대격이란 건 결국엔 뭐였냐?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대격의 용법은 place to which였다는 거죠. 이거 두 가지를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간 표현도 배우고 공간 표현도 배웠는데 시간 표현은 저번 시간에 쭉 배웠었죠. 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지속이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우리가 예전에 맨 처음에 명사 입문이라는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제가 격용법을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한 거 to which, place to which 그게 이제 대격의 어떤 공간적인 의미였다. 그런데 오늘 하는 거는 그거랑 미묘하게 달라요. 오늘 하는 거는 공간 연장의 대격이에요. 이 연장이라는 표현이 희한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영어로 하면은 그거거든요. Accusative of the extent of space. 그래서 제가 지금 이 extent를 지금 연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지속 배웠잖아요. 시간 지속이 사실 영어로는 뭐였냐면 accusative of the extent of time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한 표현도 이미 배웠고 시간에 대한 표현도 배웠어요. 근데 시간에 대한 표현 중에서 시간 지속의 대격이란 걸 배웠어요.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공간 연장의 대격이란 게 있대요. 그걸 지금 배우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대격이란 게 결국엔 뭐였냐? 시간 지속이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살표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간의 측면에서 대격은 뭐냐? 하나는 이미 배웠어요. 하나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형상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대격인 거죠. 여기를 향해서 오는 거. 여기로 이제 가까워져서 여기를 향해서 오는 거. 약간 toward, to 이런 애들이 한마디로 이제 place to which 이런 애들이 대격이었다. 근데 오늘 배우는 건 이거죠. 이거. 얘는 이제 공간 연장인데요. 이 공간 연장이 결국 뭐랑 비슷하냐? duration of time이랑 비슷했다. 왜냐하면 얘는
extent of space니까 이것도 이제 duration of time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extent of time이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용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시간 지속이랑 공간 연장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제가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백격의 의미를 세 개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공간은 공간인데 하지만 어떤 장소를 향하는 것인지 어떤 장소를 향하는 것인지를 백격으로 쓸 수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이게 뭐냐면 시간축이에요. 이 시간축을 우리가 보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동작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게 이만큼에 걸쳐져 있다고 할게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동작, 사건, 행위, 사태 이게 걸쳐져 있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 이 화살표가 바로 시간 지속의 배격이었던 거죠. 그럼 오늘 배우는 건 뭐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공간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이만큼인 거예요. 약간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그림이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인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릭 언 인텐시브 커스라고 하는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동된 거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맞긴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약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말하자면 이거랑 미묘하게 비슷한데 이건 뭐예요? 가로질러진 거리예요.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해요. 혹은 이제 횡단된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 우리가 지금 이걸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으면 이거는 봐보세요. 이 우리가 원래 배웠던 이 place to 위치라고 하는 용법은 결국엔 뭐였냐면 어떤 장소를 향해서를 가리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장소를 대격으로 표시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오늘 배우는 공간 연장의 대격은 장소가 아니고요. 공간의 정도예요. 공간적인 크기죠, 크기. 크기, 정도, 규모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간 연장의 대격이라고 부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시간 지속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지속은 얼마나 길게였어요. 얼마나 길게 그 동작이나 사건이 지속되었는가. 그런데 공간 연장의 대격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오래죠, 한마디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길게. How long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스 투 위치보다는 시간 지속과 공간 연장이 더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화살표가 이제
어떤 공간을 가로지르는 횡단된 그런 거리인 거죠. 물론 이제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동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낸다면 그거는 이동된 거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어떤 이동이 아니더라도 공간의 규모, 공간적인 정도, 공간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가로질러진 거리, 횡단된 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격은 대격이에요. 대격인데 그러나 이 대격은 홀로 쓰인 대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가 없어요? 전치사 없이. 전치사 없이 대격이 혼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동된 거리, 가로질러진 거리, 혹은 횡단된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공간의 정도인데 공간 연장이라고 할게요. 공간의 크기, 규모, 정도. 다시 말해서 이동된, 가로질러진, 혹은 횡단된 거리.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저는 사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걸쳐진 거리.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가로질러졌다는 거는 뭔가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로질러진, 횡단된 화살표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게 상당한 경우에 그게 맞긴 한데 가끔씩 어떠기도 하냐면 시작과 끝이 있기보다는 그냥 이만큼이라는 그 거리만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얼만큼인지만. 그래서 이거는 걸쳐진 거리라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격, 명사의 대격을 쓰는데 전치사 없이 혼자 쓰이면 전치사 없어요. 공간의 연장, 공간의 크기, 규모, 정도, 이동된 거리, 가로질러진 거리, 횡단된 거리, 걸쳐진 거리를 의미한다. 그럼 예문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톤 앙겔론 펜테 아이고 스타디우스 펜프세테 톤 앙겔론 펜테 스타디우스 펜프세테 지금 보면은 일단 이 펜테라고 하는 애는 그냥 숫자 5죠. 근데 얘는 곡용을 안 해요. 그냥 숫자인데 곡용하지 않는 명사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 펜테 스타디우스라고 하는 애가 지금 대격으로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대격, 그러니까 이제 공간 연장의 대격을 지금 이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톤 앙겔론 얘는 뭐예요? 물론 얘도 대격이지만 어쨌거나 얘는 지금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쓰인 대격이죠. 그리고 이제 팸프세테가 있는데 이거는 이때 일단은 2인칭 복수죠. 그리고 미래고 능동태고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보낼 것이다. 너희는 너희는 그 전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얼만큼 보낼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얼만큼은 공간의 측면에서 얼만큼이죠.
공간의 측면에서 얼만큼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거리의 측면에서 얼만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얼마나 길게, how long, 그게 5스타디온만큼이에요. 5스타디온만큼, 5스타디온 정도, 5스타디온 이나 보낼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전령을 5스타디온만큼, 5스타디온 정도, 5스타디온 이나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여기 있었으면은 전령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보내지겠죠. 근데 이 보내진 거리가 얼만큼이었냐? 5스타디온만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모르는 게 하나 있냐면 스타디온이 뭐예요? 이거는 길이의 단위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단위를 볼 일이 많잖아요. 현대에는 어떤 단위를 써요? 미터, 킬로미터, 뭐 하다못해 센티미터 이런 걸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 시대에 쓰던 길이의 단위가 스타디온인데 사실 이제 스타디온이라는 게 달리기 경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달리기 경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리기 경주가 스타디온 경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뭘 또 의미했냐면 달리기 경주 장, 그러니까 이 운동장이죠 한마디로. 이 달리기 경기가 이루어지는 운동장, 경주장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결국엔 어떻게 쓰이게 됐냐면 그 달리기 경주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의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100m면 100m, 200m면 200m 딱 정해놓고 그만큼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의 단위가 거기서 이제 유래된 단위가 스타디온이에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고대에 쓰던 단위가 현대 사람들한테는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 쓰던 단위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새 미터법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의 역사학자들이 고대에 얼만큼 이제 그 단위를 얼만큼으로 잡아놓고 썼는지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추정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겠죠. 학자들이 물론 100% 맞으면 좋겠지만은 학자들도 노력은 했지만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몇 미터인지 현대 단위로 환산했을 때 1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이 얼마인지 몇 미터인지를 정확하게 환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쓰던 단위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고대 중국에春추 전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죠.春추 전국 시대, 특히 이제 전국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서로 다른 도량형을 쓰다가 어느 날 진나라의 진시황이라는 사람, 진시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전국 시대 난 인정 못해 하고 전국 시대를 하나로 통일을 해버렸죠. 그래서 진나라가 중국 최초의 제국, 황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황제국을 세우고 나서 한 일들 중에 이게 뭐가 있었냐면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통일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 뭐 춘추 전국시대 나라가 여러 개 있었겠죠. 근데 그 나라들이 정확한 막 초나라면 초나라 아니면 진나라면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길이를 제각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시황이 통일을 했어요. 하나로 정한 거예요. 야, 너희 이제부터 다 제멋대로 쓰지 말고 모든 길이, 모든 무게, 모든 크기는 다 이걸 기준으로 써라고 통일을 한 거죠. 진시황이. 그 소리는 뭐예요? 옛날엔 다 다르게 썼다는 소리잖아요. 고대 그리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도시 국가가 엄청 많아요. 스파르타면 스파르타, 아테네면 아테네, 크레타면 크레타, 밀레토스면 밀레토스, 어마어마하게 이제 도시 국가들이 많은데 그 도시 국가들마다 다 똑같은 스타디온을 썼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죠. 비록 도시국가마다 다 제각각으로 쓰고 옛날 단위여서 추정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1스타디온이 대충 어느 정도인 것 같다라는 추정을 했어요. 그게 보통 이제 150m에서 210m 사이에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까놓고 몰라요. 그냥 대충 150m에서 210m 사이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위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스타디온이란 그 스타디온이라는 단위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이 스타디온은 100 이제 이게 단수형은 오르기아가 맞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100 오르기아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복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복수형이 오르기아 i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리스의 그 단위 중에서 오르기아라고 하는 오르기아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르기아를 100배 하면은 1 오르기아를 100배 하면은 1 스타디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가 있다. 근데 이게 또 뭐였냐면 이제 그 봐보세요. 1 오르기아라고 하는 단위는 6 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푸스가 이제 약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그리스의 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푸스가 6개가 있으면은 1 오르기아가 되는 거고 1 오르기아가 100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100 오르기아이죠. 그게 1 스타디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겠어요? 1 스타디온은 600 푸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악센트는 이렇게 찍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푸스가 이제 당연하지만 이건 단수형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지금 6푸스, 600푸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복수형으로 써줘야겠죠. 아무래도 우리의 이제 그리스어에서는 단수랑 복수랑 안타깝게도 형태가 다르고 물론 이제 영어에서도 그 s를 붙이듯이 하긴 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포데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단수형이고 1푸스가 6이 되면은 이제 그거는 단위가 그 아니, 단위는 같지만 이제 복수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조금 낫겠죠. 포데스라고. 어쨌든 간에 6포데스가 1 오르기아하고 이게 이제 악센트가 오르기아가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여기에도 붙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방언의 차이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1푸스가 6배가 되면은 6포데스가 되고 6포데스는 1 오르기아가 된다. 그리고 100 오르기 아니까 이제 100 오르기 아이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오르기 아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엔 뭐가 된다? 1 스타디온이 된다. 따라서 1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는 600 포데스, 그러니까 600 푸스가 된다. 이렇게 그냥 그리스의 단위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알아두면은 제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단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본 문장은 얼만큼 길게였나? 5 스타디온만큼이었다는 거죠. 5 스타디온이나 5 스타디온 정도, 5 스타디온만큼 그 전령이 우리에 의해서 이제 보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예문을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안 써지지? 호 앙겔로스 헥스인데 지금 뒤에 뭐가 올 테니까 그레이브 악센트 되겠죠? 헥스 스타디우스 하고 햄프테세타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얘가 뭐예요? 대격이죠. 대격이고 뭐가 없어요? 전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감을 잡는 거예요. 전치사 없이 혼자 쓰인 대격은 뭐다? 아, 공간 연장이구나. 물론 이제 지금 이 헥스라고 하는 애가 여섯이라는 뜻인데 이 육, 여섯이라는 뜻인데 이제 얘는 고경을 안 하죠. 그래서 얘만 지금 고경을 해서 지금 이제 대격. 당연히 이제 지금 여섯 스타디온이니까 지금 대격 복수겠죠. 대격 복수로 쓰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여섯 스타디온이 되는데 그 전령이 이거 이제 주격이니까 주격 단수니까 주어겠죠, 보통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큼만 보면은 이거 뭐예요? 여섯 번째 기본형에서 왔죠. 근데 여섯 번째 기본형에서 지금 이 s를 갖다 붙이니까 아 이건 뭐겠다. 미래 수동태를 하겠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미래 수동태 직설법이고 지금 에타이를 보니까 3인칭 단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형이 지금 여기서 3인칭 단수 주어가 와야 되니까 그 전형이 주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형이 보내질 것이다. 이 보내지는 어떤 사건이라고도 해도 되고 동작이라고도 해도 되고 행위라고 해도 되고 이게 거리의 측면에서 거리, 공간의 측면에서 얼만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정도를 묻는 거죠. 혹은 크기를 묻는 거일 수도 있고 규모를 묻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이제 how long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도, 크기, 규모 아니면 이제 공간의 그 연장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로질러진 거리죠. 혹은 이제 전령이 보내질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동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이동된 거리. 혹은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동될 거리에 가깝겠죠. 이거 지금 이제 당연하지만 이 공간 연장의 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 어떤 행위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이거나 상관없죠. 과거, 현재, 미래 다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이동될 거리 혹은 횡단될 거리일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 표현을 좀 선호한다고 했어요. 걸쳐질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령이 여섯 스타디온만큼, 여섯 스타디온 이나, 여섯 스타디온 정도, 여섯 스타디온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어딘가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 전령이 원래 있던 곳이 있겠죠. 그리고 그 전령이 도착할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그 공간의 크기를 나타낸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령이 여섯 스타디온만큼, 여섯 스타디온 정도, 여섯 스타디온이나 보내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엔 이 공간 연장의 대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부사처럼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문장에서 좀 독립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 문장에서 부사가 독립적인 느낌이 있냐면 얘는 약간 이제 동사랑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약간 동사에 걸어진 것이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연장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어떤 동작, 행위, 사건에 대해서 그게 얼만큼이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엔 뭐예요? 부사랑 거의 같죠? 그래서 이제 뭐뭐만큼, 뭐뭐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건 마치 부사처럼 약간 문장에서 독립된 느낌으로 동작, 행위, 사건의 정도를, 규모를, 공간적인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게 결국에는 뭐랑 비슷해요? 시간 지속. 우리가 시간 표현할 때 그 시간 지속의 대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시간 지속의 대격은 뭐예요? 화살표. 근데 공간 연장의 대격은 뭐예요? 화살표. 똑같죠? 물론 이제 저는 조금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속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시간축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축에 어떤 행위, 사건, 동작, 사태 같은 것이 이만큼에 걸쳐져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지속된 기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시간의 기기, 시간의 정도, 시간의 크기, 시간의 규모. 반면에 이제 공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가로질러진, 걸쳐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의 크기, 규모,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건 시간이고,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X, Y 그려놓으면 이건 뭐예요? 공간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왜 이걸 헷갈릴 수가 있냐면 사실 장소, 우리가 이미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 어쿠자티브, 대격이라는 게 사실 장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로 향해서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어디로 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배운 건 뭐예요? 이 가로질러진 거. 그게 얼만큼인지, 걸쳐진 거가 얼만큼인지. 반면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격용법은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인지 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 안 한 거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이 오늘 배운 extent of, 그러니까 accusative of the extent of the space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운 accusative of extent of the time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했다. 단지 스페이스랑 타임만 바뀐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시간 지속의 대격이라고 하는 거는 duration of time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배운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었다. 공간 연장. 그런 말씀을 다 드렸고, 그래서 이제 시간 지속과 공간 연장을 잘 비교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전치사가 없다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전치사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냥 대격만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도 말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그림 그려드렸죠? 이 그림이 위에 있는 거는 place to which인데,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distance. 글씨가 참 날아가죠? 가로질러진 거리, 횡단된 거리. 혹은 이제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표현은
걸쳐진 거리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냐, 그 동작이 이렇게 연장된, 차지된, 물론 이제 이게 과거의 경우일 수도 있겠죠. 이 동작이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면은 익스, extended가 될 것이고, 현재의 경우에는 extens가 될 것이고, 미래의 경우에는 will extend가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동작이 얼마냐 기냐,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간 지속이랑 비교했을 때 시간 지속도 뭐예요? 정도죠. 공간 연장도 뭐예요? 정도예요. 이제 어떤 행위가 연장되는 공간, 어떤 행위가 연장되는 방향, 가로질러지는 공간의 정도, 어디까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라고 하면 뭔 느낌이 있어요? 자, 어디까지라는 건 어디까지 이 시작과 끝의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죠.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열 스타디온 떨어진 곳까지 이런 게 이제 어디까지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이제 그 거리 그 자체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는 화살표의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디까지의 의미로 좀 더 강조해서 쓰게 되면은 뭐랑 비슷해요. 시작과 끝을 그 시간에서 시작과 끝을 하는 거랑 비슷하죠. 혹은 이제 사실 이거 그 플레이스 투 위치도 어떻게 보면은 어디를 향해서잖아요. 어떤 그 끝 지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 목적되는 방향, 어떤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선호하는 표현은 이게 맞긴 맞거든요. 이게 맞긴 맞는데 이 뜻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걸쳐진이라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합니다. 걸쳐진 거리, 어떤 공간의 정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간 지속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이제 공간 연장은 얼마나 길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오늘 배운 예문들이 다 뭐였어요? 길이의 단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예문은 길이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길이의 단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공간 연장의 대격으로 쓰인 게. 예를 들어 어떤 제가 예시를 들어줄 수가 있냐면 사실 이 예문을 쓸지 말지 생각을 좀 했는데 왜냐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 그냥 이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뭘로 쓰인 거예요? 전치사 없이 공간 연장의 대격으로 쓰인 거죠. 그중에서 이제 얘는 형용사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고 얘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도는 호도스인데 얘가 뭐였어요? 여성 명사였죠. 그래서 이제 호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쿠자티브로 쓴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마크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크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긴이라는 뜻이거든요. 긴. 다시 말해서 이게 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여성 대격 단수로 성수격 일치를 해줘서 수식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하면은 긴 여정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엘토맨이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안 배워서 지금 제가 약간 고민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가다,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다, 오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라고 하면 뭐예요? go일 것이고 오다라고 하면 뭐예요? come이라고 할 것인데 지금 이 엘토맨이라고 하는 형태가 뭐냐면 1인칭 복수 그리고 이제 아오리스트고요. 능동태고 직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갔다 아니면 우리는 왔다일 수도 있죠. 그런 지금 문장이에요. 근데 그 우리는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동작이에요. 근데 그 동작이 얼마나 거리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긴지를 묻는 거예요. 얼만큼인지 혹은 이제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이제 어디까지인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어느 정도인지가 될 수도 있죠. 그게 긴 여정이라고 할 정도로 긴 여정 정도로 긴 여정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갔다. 그러니까 된 거죠. 우리는 왔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for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we went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엘토맨이 we went죠. 그게 for a long journe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규모,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앞서 봤던 책에 있는 예문들은 다 단위를 썼었죠. 10스타디온만큼, 뭐 5스타디온이나 10스타디온쯤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쓰면은 번역이 약간 이제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타디온도 있고 다른 단위도 있을 것이고 단위랑 숫자가 오면은 그러면 단위 숫자쯤, 단위 숫자이나 10스타디온이나 아니면 만큼 정도 아이고 정동이 돼버렸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제 다른 이제 단어가 올 수도 있죠. 꼭 숫자랑 단위만 오라는 법은 없죠. 뭔가 올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만큼 떨어져 뭔가 이제 가는 거겠죠. 진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간다 뭐 걸어간다 이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동사를 문장마다 다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아니면 이제 얼만큼을 거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단위랑 숫자만 올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게 올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포도스처럼 어떤 여정, 길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용법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걸쳐진 거리, 공간적으로 그 크기, 규모, 정도, 어디까지, 어느 정도, 걸쳐진 거리, 뭐 행위가 연장되는 공간, 행위가 연장되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만 어디까지, 어느 정도, 얼마나 길게 이런 것만 생각을 해두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통하게 여러분이 알아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